우리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는 바다에서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다. 세탁기에 넣은 옷 한 벌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려보내는 70만 개 이상의 미세 섬유는 또 어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음식점의 배달과 포장, 이 모든 것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포장 용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극했다. 테이크아웃 커피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바꾸는 것은 큰 구멍을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작은 구멍만 메꾸는 것과 같다. 불행히도 이 모든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의 아이들, 미래 세대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나물나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수백 년 이상 지구와 인류를 괴롭히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폐기물과 유해물질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변화한 기후는 환경 중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이동, 분해, 결합, 광학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에서 버린 과자 한 봉지가 인천 앞바다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누군가 바다로 던진 유리병 속 편지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먼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 당신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아이와 함께 먹는 것이 생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목표를 세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구를 버리고 떠나기 전까지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지구인인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미세 섬유도 문제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미 걸레와 물수건을 대체해버린 물티슈이다. 물티슈는 미세 섬유라는 것 외에도 살균, 소독제 함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물티슈는 재활용할 수도 없고 쓰레기로 버려지면 분해되는 시간은 수백 년이다. 그러면 태워 없애는 것은 가능할까? 위험천만하게도 물티슈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고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환경 호르몬이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티슈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우리 식탁 위에 놓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용카드이고 볼펜이고 물티슈라면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맛있게만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은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믿기지가 않는다면 지갑 속 신용카드를 꺼낼 때마다 일주일 동안 한 장씩 먹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식사 후 입을 닦고자 물티슈를 꺼낸다면 그것이 당신의 디저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은 신산업의 발달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적당한 편리함은 축복이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편리함은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되지 않을지 생각이 많아진다.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도 증가했고 그로 인한 환경성 질환 환자와 질환 유형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성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이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환경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병장수였으나 현실은 유병장수가 되었다. 편리함과 윤택함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화학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지통을 장악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과 필수품이 된 마스크, 새벽 배송이 많아진 시대에 늘어나는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쓰레기 매립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나 분쟁의 소지가 되어가는 요즘, 차라리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릴 수는 없을까 싶을 정도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센터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 환경성 질환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곧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이와 반대로 환경이 깨끗해지면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다. 단지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오존층의 파괴를 먼저 걱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을 걱정하기 전에 그 발생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교체 시기를 늘리고 옷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금 쓰는 가방을 버리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방을 구입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새 옷보다 지금 옷장에 있는 옷을 오랫동안 예쁘게 입도록 하자. 커피 전문점에서 판촉 행사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은 최소 4회 이상, PP 텀블러는 최소 5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 유해 물질이 가득한 쓰레기로 범벅이 된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바로 오늘 이루어진 우리의 노력만이 안전한 미래,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 지금까지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라는 책의 내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가져야겠다 싶더라고요. 얼마 전 미국 달라스를 다녀왔는데 호텔 근처 식당을 2군데를 가셨어요. 그 2군데 모두 다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일회용품만 사용하길래 적잖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일회용품을 쓰질 않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